중년에 접어들면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겉으로는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있어도 마음 한구석에 외로움이나 공허함이 자리할 수 있죠. 특히 요즘은 예전보다 여성분들의 외도 이야기도 자주 들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 더 나쁘다, 누가 더 잘못했다가 아니라 대체 어떤 환경에서 그런 유혹이 생기느냐를 이해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혼 전문 변호사나 상담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정한 직업군이나 근무 환경에서 외도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등장한다고 해요.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마다 성향과 선택은 다르니까요. 하지만 직업의 특성이 주는 생활 패턴이나 인간관계의 밀도가 유혹을 더 자주 마주하게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불륜이 꼭 누구의 잘못이다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환경이 주는 유혹과 심리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걸 이해하면 혹시 나나 내 주변이 그 환경에 있을 때 조금 더 경계하고 건강한 관계를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생기실 거예요. 그럼 첫 번째부터 바로 가볼까요? 고객을 자주 만나는 직구는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많은 상담가들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직구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여러 사람을 만나며 보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주 보고 자주 대화하는 대상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기 쉽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단순 노출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처음엔 관심 없던 사람도 반복적으로 마주하다 보면 친근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비서 직군이나 고객 상담직, 은행 창구 직원이나 영업 지원 같은 분들은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을 만나죠. 고객의 표정을 살피고 작은 요구에도 맞춰야 하니까 배려심이 몸에 배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고객에게는 당연한 서비스일 뿐이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큰 호감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특히 남성 고객의 경우 집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세심한 배려를 밖에서 받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감정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여성은 단순히 고객 응대 매뉴얼대로 친절하게 대했을 뿐인데 남성분은 그 배려를 개인적인 호감으로 착각하는 거죠. 이런 상황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고객을 자주 상대하는 직구는 업무 특성상 인간적인 친밀감을 쉽게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칭찬과 인정이에요. 고객을 응대하는 직군에서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친절에도 바로 피드백이 돌아옵니다. 덕분에 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프로시네요. 이런 말들을 매일 듣다 보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일에 대한 보람도 커집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이런 피드백을 자주 받지 못하잖아요. 집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인데 직장에서는 칭찬과 감사가 쏟아지는 겁니다. 이 차이가 누적되면 마음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남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자신을 인정해주는 곳에 더 마음이 가게 마련이에요. 고객 응대 직군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직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직군에 계신 분들은 정말 성실하고 섬세한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환경적인 특성 때문에 다른 직군에 비해 유혹이 더 자주 찾아온다는 거죠. 특히 중년 이후에는 가정에서의 대화가 줄고 일상은 반복적이 됩니다. 이때 직장에서 자주 만나는 고객이나 동료와의 대화가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호감이 생겼을 때 그걸 단순히 즐기는 게 아니라 이건 일 때문이라고 선을 긋는 거죠. 둘째, 가정에서의 대화와 칭찬을 늘리는 겁니다. 집에서는 너무 익숙해져서 서로에게 고맙다, 수고했다는 말을 잘하지 않게 되는데 이게 쌓이면 밖에서의 작은 친절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셋째, 고객과의 만남은 어디까지나 업무적 관계로만 두는 게 중요합니다. 업무 외의 만남을 제한하거나 사적인 대화가 길어지면 위험 신호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상담 중에 들은 사례지만 처음엔 단순히 고객 응대로 시작한 대화가 점심 식사, 저녁 자리로 이어지고 결국 관계가 깊어져서 가정을 잃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을 막으려면
처음부터 선을 확실히 긋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고객을 자주 상대하는 직구는 누구보다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장점이 때로는 유혹으로 변할 수 있죠. 하지만 같은 이유로 이분들은 스스로를 잘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경계를 지킬 수 있다면 누구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 직군이에요. 두 번째로는 야근과 출장이 많은 직군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계의 균형이 흔들리기 쉽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함께 있는 시간보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심리적인 거리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채워주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먼저 야근이 많은 직군을 떠올려 볼까요? 병원 간호사, 방송국 스태프, 유통업이나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보통 밤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피로가 쌓이고 지친 상태에서는 자제력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충동 조절력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유혹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사람도 야근이 끝난 새벽 지쳐서 혼자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죠? 까치 라면이라도 드실래요? 이런 말이 평소에는 별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지친 순간에는 위로처럼 느껴지거든요. 출장이 많은 직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승무원, 해외 영업, 컨설팅, 무역 종사자들이 있죠. 이 직군의 특징은 낯선 공간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집에서는 익숙한 규칙과 역할이 있지만 출장지에서는 나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걸 익명성 효과라고 부릅니다. 누구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사람은 더 쉽게 충동에 휩쓸려요. 특히 해외 출장의 경우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 보니 일상에서 하지 못했던 행동도 쉽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 중 만난 한 사례에서 출장이 잦은 한 여성분은 출장지에 가면 잠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 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환경이 주는 영향은 크다는 거죠. 야근과 출장은 결국 외로움을 키웁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고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죠. 외로움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강력한 유혹의 원인이 됩니다. 이때 누군가 다가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면 그걸 특별하게 느끼는 거예요. 게다가 스스로에게 보상하려는 심리도 작용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조금은 나를 챙겨도 되잖아. 이런 마음이 들면 평소라면 하지 않을 선택도 쉽게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상담 중에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잦은 해외 출장으로 집에 거의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해외 호텔에서 만난 동료와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 감정이 생기게 된 겁니다. 본인도 처음에는 이건 절대 아닌데 하면서도 출장이 계속되자 결국 선을 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분이 원래 가정에 불만이 없었다는 겁니다. 단지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스스로 경계심을 잃지 않는 겁니다. 야근 후나 출장 중일수록 자신이 약해지는 순간임을 미리 자각해야 해요. 둘째, 가족과의 소통을 늘리는 겁니다. 출장지에 있을 때 짧은 메시지 여유가 있다면 통화까지만이라도 자주 주고받으면 외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업무와 사생활의 경계를 지키는 겁니다. 출장지에서 동료와 술자리를 갖거나 늦게까지 이어지는 대화를 피하는 게 좋아요. 사람은 누구나 약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유혹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야근과 출장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외로움과 피로예요. 이걸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연애나 결혼 생활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요, 외모나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는 직군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나운서, 승무원, 피트니스 강사, 배우, 모델 같은 직업이 있죠.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늘 단정하고 매력적인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일반 직장에서는 업무 능력이 성과를 좌우합니다. 하지만 이 직군은 외모와 이미지 자체가 성과와 직결돼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외모 관리가 소홀하면 기회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승무원은 탑승객 앞에 서는 순간부터 이미 고객의 평가를 받습니다. 피트니스 강사도 건강한 몸매와 활력 있는 모습이 신뢰로 이어집니다. 이런 직업에서는 외모가 곧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몸에 배게 됩니다. 이 직군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항상 외모를 신경 써야 합니다. 피부 관리, 헤어스타일, 몸매 관리, 패션 감각까지 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죠. 문제는 이런 관리가 단순히 자기 만족을 넘어서 주변의 평가와 직결된다는 점이에요. 그만큼 작은 변화에도 민감해지고 칭찬과 관심에 더 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외모를 무기로 하는 직업군은 자연스럽게 유혹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끼고 더 많은 기회를 주려 하거든요. 예를 들어 피트니스 강사가 회원을 지도할 때 회원은 단순한 운동 이상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승무원이나 모델 같은 직군은 사회적으로도 세련됨과 매력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더 자극하죠. 이 직군은 늘 꾸미고 관리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편안하게 있고 싶지만 배우자나 가족은 왜 밖에서는 그렇게 꾸미는데 집에서는 소홀하냐는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죠. 이 작은 오해가 쌓이면 밖에서 받는 칭찬과 관심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외모 중심의 직군이 관계 위험에 노출되는 이유는 가정과 직장의 온도 차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정에서의 대화와 인정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외모 관리에 힘쓰는 걸 가볍게 넘기지 말고 수고가 많겠다, 멋지다, 이런 말을 자주 해주는 게 좋아요. 둘째, 자신의 직업 특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경계심을 가지는 겁니다.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사실은 맞지만 그게 모든 관계의 기준이 되면 쉽게 유혹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셋째, 사적인 관계와 직업적 이미지를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회원이나 고객, 동료와의 관계에서 업무적 선을 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외모와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는 직군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만큼 심리적인 부담과 유혹이 많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런 특성을 잘 이해하고 스스로 균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성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직군의 여성에게 섣부른 관심이나 접근은 그녀의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매력은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요, 바로 감정 노동이 많은 직군이에요. 감정 노동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대표적으로 승무원, 호텔 서비스직, 간호사, 그리고 상담을 맡는 직업군이 여기에 속합니다. 겉으로는 늘 밝아 보여도 내면에는 큰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가장 힘든 일입니다. 기계를 다루는 건 일정한 패턴이 있지만 사람은 그날의 기분, 상황, 성향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죠. 승무원을 예로 들어볼까요? 하늘 위 수많은 승객들을 대하면서 한 번의 실수도 없어야 합니다. 손님의 요구가 다소 무리해도 무조건 웃으며 응대해야 하죠. 호텔 서비스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약부터 체크인, 객실 문제, 온갖 불만과 민원을 들어야 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걸 즉시 해결해야 하고 감정을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매일 웃음을 지으며 일하다 보면 자신의 진짜 감정은 억눌러 버리게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상태로 오래 지내다 보면 정신적인 피로감은 더욱 커집니다. 문제는 이 피로와 스트레스가 어느 순간 폭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집에서는 남편이나 가족에게 쌓였던 불만을 쏟아내게 되고 그 과정에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외부에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감정 노동을 하다 보면 나를 이해해주는 누군가에게 더 쉽게 마음이 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 업무를 맡은 한 여성은
늘 내담자의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고민은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같이 일하는 동료와 자꾸 대화를 하게 되고 그게 작은 불씨가 되었다고 하죠. 사람은 누구나 공감을 원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 존재만으로도 마음은 쉽게 움직입니다. 감정 노동을 하는 여성들은 이 점에서 더 취약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참아야 하고 웃어야 하고 억눌러야 하는 감정을 풀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직군에서 일하는 동료가 그들의 작은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 위로가 단순한 위로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감정적으로 더 깊어질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이런 직군의 사람들은 외모 관리도 요구받습니다. 승무원이나 호텔 직원은 단정한 복장, 깔끔한 메이크업이 기본이죠. 그렇다 보니 상대방 입장에서는 쉽게 호감이 가고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정 노동 직군에서 관계 위험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늘 친절해야 하고 상대방 기분을 맞춰야 하니 자연스럽게 상대는 특별한 호감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당사자는 더 큰 피로를 느끼고 밖에서 작은 공감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이처럼 감정 노동 직군은 끊임없는 미소와 서비스 뒤에 알아주지 못한 눈물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정에서의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밖에서는 늘 참아야 하는데 집에서도 이해받지 못하면 정말 버티기가 어렵겠죠. 배우자나 가족이 고생 많았어, 힘들지. 이 말 한마디만 해도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작은 인정이 누적되면 밖에서 만나는 작은 위로에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이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 스스로도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취미를 가지거나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감정 노동이 많은 직군에서 중요한 건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인정하고 그걸 건강한 방식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마지막은요. 바로 업무 시간이 길고 유동적인 직군입니다. 업무 시간이 길다는 건 집에 있는 시간이 짧다는 거겠죠. 이게 바로 관계에 큰 변수가 됩니다. 보통 회사원들은 정해진 퇴근 시간이 있죠. 아무리 야근을 해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영업이나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술집을 운영하는 사장님, 늦게까지 카페를 지키는 여성 사장님, 편의점이나 음식점을 혼자 맡고 있는 분들, 이런 직군은 거의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길어진 업무 시간이 관계에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동료, 종업원, 단골 손님과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통 가장 오래 보는 사람에게 정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배우자보다 동료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알게 모르게 정이 쌓이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가게를 운영하는 여성 사장님들은 남자 직원과 교류할 기회가 많습니다. 업무적으로는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이지만 그 과정에서 사적인 대화가 오가기 쉽습니다. 밤늦게 문을 닫고 같이 정리하다 보면 가벼운 술 한 잔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마음이 열리는 경우도 있죠. 그날따라 진상이 있어서 둘 다 너무 지쳤다면 어떨까요? 한 잔 기울이면서 뒷담화도 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준다면요. 특히 긴장된 하루를 마치고 나서 마시는 술은 심리적인 방어를 무너뜨립니다. 사람은 힘들 때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그 위로가 집에서 오면 안정되지만 집이 아닌 일터에서 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한 여성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회사 때문에 늘 늦게 들어왔고 가끔은 해외 출장으로 집에서는 거의 대화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카페를 같이 지켜주는 남자 직원과는 매일 부딪히고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 순간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남자와 여자의 의도보다 환경이 만들어낸 힘이라는 겁니다. 길어진 업무 시간과 자유로운 근무 환경이 예상치 못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유동적인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자영업자는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잖아요. 오늘은 오후에 가게를 열고 내일은 조금 늦게 나갈 수도 있죠. 이렇게 일정이 들쭉날쭉하다 보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더 줄어듭니다. 반대로 외부 사람과는 원하는 시간에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나 지인과 가볍게 만나고 어울릴 기회가 많아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사람은 금지된 것에 더 끌린다는 겁니다. 만약 단골 손님과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면 설마라는 경계심이 약해집니다. 밤마다 같은 공간에서 부딪히는데 서로 아무 감정이 안 생기는 게 더 이상한 일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업종은 술과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은 인간의 이성과 감정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가게 문을 닫고 술을 마시는 그 순간 가까워지는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시간이 곧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와 얼마나 오래 함께 있느냐, 그게 관계의 친밀도를 결정합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다 보면 늘 사람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손님을 받으면서 웃어야 하고 종업원을 챙기면서 배려해야 하고 하루 종일 감정 노동이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이 지치면 사소한 따뜻함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특히 집에서는 무심한 남편과 비교되면 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겠죠. 결국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정 밖에서 새로운 관계에 끌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배우자와 가족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돈만 벌어오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그만큼 더 지쳐있겠구나 하고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 스스로도 업무와 개인 생활의 균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하루라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취미나 자기 시간을 가지며 내 감정을 관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시간과 공간입니다. 누구와 오래 있고 어디에 오래 머무느냐, 그것이 관계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이걸 이해하고 대비한다면 불필요한 위험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내 아내도 저 직업인데, 내 주변에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이건 어디까지나 경향일 뿐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환경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들은 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일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같이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순간이 늘어나면 그게 결국 친밀함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경계선입니다. 나는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부터 선을 지킬 것인지 스스로 분명히 정해두셔야 합니다. 또 배우자와의 신뢰도 똑같습니다. 집에서는 편안함만 주는 게 아니라 나도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당신을 여전히 소중히 생각해요. 이런 표현을 자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유혹을 막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집이 편안하고 따뜻하다면 굳이 밖에서 위로를 찾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믿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의심은 관계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의심은 스스로 벽을 쌓게 만들고 진짜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직업군들은 환경적으로 유혹이 많을 뿐 가정을 지키는 힘은 직업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혹시라도 누군가를 단정 짓는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이런 환경에서는 조심해야겠구나. 나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더욱 단단해지고 사랑이 더 깊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있는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